부부 소개 부탁드려요. 네, 안녕하세요. 저희는 SNS 마켓을 운영하고 있는 저는 리아 아빠 김종열. 저는 리아 엄마 옥주연입니다. 4년이면 꽤 길게 한 건데, 그쵸? 어머, 너무 귀여워. 오늘 의뢰해주신 분 누구신가요? 예, 제가 그래요. 남편이. 남편이요? 제 고민이 뭐냐면은 제 아내가 부부 관계를 하고 나서 기억을 못해요. 이게 제가 그게 뭐 어떻게 해요? 이제 술을 마시면은 부부 관계하고 나서 기억을 못 하더라고요. 좀 공감할 수도 있을지 모르겠는데 이 관계를 하다 보면은 약간 상대방의 그 반응을 보고 좀 약간 내가 오늘 좀 괜찮았는지 안 좋았는지 이런 걸 좀 판단할 수 있잖아요. 그러니까 주연이 같은 경우는 보통 이제 조금 괜찮으면은 그 단어를 오빠 이런 얘기 하더라고요. 오빠를 찾아요 이제 그 관계 중에 오빠 찾다가 조금 더 괜찮으면 이제 자기까지 나오거든요. 오빠 자기 이런 게 나오는데 그러셔. 이제 정말 괜찮은 날은 이제 그 호칭이 막 나오는 거예요. 오빠 자기 여보까지 나오면은 오늘 정말 괜찮았구나. 이런 식으로 제가 항상 판단을 해요. 그래서 그날이었을 거예요. 저희 부부 관계에 좀 역사적인 날이 있었어요. 막 그날도 이제 당연히 술을 먹고 했었는데 막 저를 막 엄청 찾고 그 여러 호칭들 다 나오고 해가지고 와 오늘 진짜 대박이었다 이래가지고 저도 이제 되게 자신감이 올라가잖아요. 사실 그런 일이 있고 나면은 그래고 그 다음 날 딱 일어나서 이제 그 전까지는 그런 얘기를 한 번도 물어보지 않았었거든요. 근데 이제 너무 괜찮으니까 좀 약간 좀 으스해면서 어제 어땠어? 장난 아니던데? 딱 물어보니 갑자기 어제 했어? 딱 이러는 거예요. 네 무슨 소리야? 처음에 장난치는 줄 알았죠. 왜냐면 좀 부끄러우니까 그런 거 얘기하는 게. 그래서 그냥 그러고 넘어갔는데 아직 기억이 안 나. 진짜 안 나는 거야. 이제 좀 고민이 드는 거예요. 그래서 그 다음번에 또 물어봤는데 진짜 기억을 못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거 어떡해. 그동안 나한테 보여줬던 그 여보 오빠 자기 막 이게 다 이게 도대체 뭔지 사실상 그 부부관계도 이제 그냥 혼자서 하고 싶다고 막 하는 게 아니라 서로 맞춰가는 거잖아요. 저도 나름대로의 노력을 하는 거고 그런 노력들이 되게 한순간에 물거품이 되는 거였거든요. 그 얘기를 듣는 순간 저 너무 힘들어가지고 여기까지 제가 오게 된 거예요. 이거를 어떻게 알려서 제 고민에 대해서 공감을 많이 해주실 수 있을지. 이게 저 혼자 끙끙 앓고 있으니까 이걸 뭐 엄마한테 얘기할 수도 없고 그렇잖아요. 그 이제 저 혼자 앓고 있다가 이렇게 전 국민 앞에서 한번 얘기해 보려고 나왔습니다. 네. 그게 뭐? 그러니까 그게 뭐? 그거 문제가 아니라고 나는 생각하는 일단은 기억을 못하는 것도 문제고. 아니 기억을 못해도 그 순간에 오빠도 만족을 했으면 된 거 아닌가? 자기도? 그런 스타일이야? 잠깐만 그러면은 그걸 우리가 하는 그 이유가 뭔 거야? 그러면은 저는 그 순간에는 좋았으니까 그랬다고 저는 짐작하거든요. 그러니까 그게 누구냐고 그 여보 오빠 자기 찾는 사람이 누구냐? 나 누구랑 한 건지. 또 다른 나였겠지. 본능이. 저도 이제 그 생각이 드는 거. 어차피 기억 못할 거. 지금 여기서 내가 노력할 필요가 있을까 이런 생각이 드는 거죠. 저는 하는 둥 마는 둥 되니까 이게 또 아내는 그게 만족이 안 되니까 또 하고 싶은가 봐요. 본능적으로. 취해서 본인이 아니겠지만 술 먹고 나서 이게 새로운 다른 그 주연이가. 다른 자아가 나와갖고 또 하고 싶으니까 딱 누워 있는데 갑자기 제 그거를 확 잡아 당기는 거예요. 무방비 상태에서 그거를 공격당하는 경우 진짜 저 태어나 처음이었거든요. 그걸 실수로라도 딱 부딪히면 이러잖아요. 근데 그거는 누워 있다가 이걸 당기면은 이게 아니라 깊은 곳에서 여기서부터 이상한 소리가 나고 오 이러면서 그 진짜 오 이렇게 자기도 모르게 반응이 나오거든요. 그게 너무 화가 나니까 그쵸, 하나지. 그것만은 하지 말아라 이랬는데 그때는 통제가 안 되는 거예요. 웃으면서 본능에 충실한 사람이 기억이 그때 안 어떻게든 그거를 하려고 되지도 않는데 노력하더라고요. 노력을 한 거지. 힘 조절이 안 된 본능적으로. 거지. 그러니까 그 다음날 이제 또 끝나고 일어났잖아요. 어제 어땠어? 이랬으니까 또 이제 기억을 못하니까 어제 뭐 그냥 뭐 그래서 괜찮은 것 같아 이러고 넘어가더라고요. 얼렁뚱땅 본인도 이제 기억을 못하니까. 기억하고 나한테 얘기해주면 되잖아. 아니 나는 이 기억을 같이 공유를 하고 싶다는 거지. 그때도 서로 그렇죠. 기억을 알면은 우리 어제 그런 일이 있었는데 너무 좋지 않았어? 이런 얘기 솔직히 할 수 있잖아요. 부부 사이에서 맞아요. 대화를 하고 싶은데 그게 안 되니까 이제 그게 좀 답답하고 아쉬운 거죠. 네. 한 2시 반쯤 되면은 야식을 시키고 있는 거예요.
참치회에 초록이 약한 버전. 시작처럼인가? 그치. 조금 약한 버전. 편의점에 가죠. 또 이제 또 못 이기는 척하고 소주 그 냉장고 앞에서 망설이다가 제가 이제 한 병을 사갖고 가요. 오늘은 좀만 먹어야지 하고 한 병을 사갖고 갔었는데 이게 한 병 들고 가면은 병끼리 부딪히는 소리가 안 나잖아요. 그렇지. 두 병, 세 병 들으면 들어오는 순간부터 찌릿찌릿 안 돼. 그 소리가 안 들리면은 갑자기 뒤돌아서 진짜 그때 또 폭언을 해요. 야, 한 병 살 거면은 한 병 마실 거면 그걸 왜 사냐 이러면서 막 뭐라고 진짜. 먹다가 나가는 게 나는 그런 얘기도 듣기 안타까우니까. 싫고. 애초에 2병, 3병, 4병을 사오라는 거지. 그런 얘기 듣기 두세 병 싫고 드시나 또 보네. 이게 짤랑짤랑 움직이면은 이게 뒤돌아 어깨가 들썩들썩 웃고 있어요. 이제 오늘 많이 먹을 수 있겠구나 이래서 이렇게 들썩들썩대요. 막 입이 귀에 걸려있거든요. 진짜 그 단순한 거 하나로. 저는 이제 그게 확실히 취해야 된다고 술을 마실 거면은 정말 술을 좋아하시나 보다. 와, 대단하시다. 배달 음식이 딱 오고 대단하시다. 끓릴 준비가 되면은 무조건 TV를 켜요. TV를 보면서 술 먹으면서 얘기한 적이 없어요. TV만 봐요. 말 걸면은 말 걸지 말라 그러고 TV를 보면서 술 마시는 걸 좋아하는데 그 옆에 짠할 사람만 있으면 되는 거예요. 제가 느꼈을 때는. 그게 그죠? 하나의 대화라고 저는 생각을 해요. 같이 앉아있는 게 중요한 이게 어떻게 대화? 이것만 하고 말 걸라고 하면 조용히 하라 그래요. 교감이라고 하죠. 그쵸? 대화를 굳이 말을 해야 대화가 아니잖아요. 그것도 하나의 대화다. 이거지. 짠이. 어느 정도까지나 기억이 나고 딱 필름이 끊기시는 건지가 궁금했거든요. 이거 들어보자. 아, 그래요. 맞아. 사실 술자리에서 끊겨요. 그냥 그러니까 남편이랑 같이 먹다가 시도를 했던 것만 기억나지 이제 관계를 했다. 최종적으로는 했는지 안 했는지는 잘 기억이 안 나요. 그러니까 분위기만 만들어 놓고 다른 친구를 불러 다른 자를 불러서 이제 바톤 터치를 하는 거네 그러면. 그치. 그러니까 저는 약간 그런 게 있잖아요. 이게 뭐라고 얘기를 해야 되지? 이제 총 8년을 알았어도 약간 부끄러운 게 있어요. 그래. 술 먹고 할 때가 저는 이제 훨씬 제가 조금 적극적이 될 수 있고 조금 더 나다워질 수 있고. 지금 곰곰이 생각해 보니까 술을 안 먹었을 때 관계를 했을 때는 약간 좀 누워 있는 경우가 조금 많았던 것 같아요. 마셨을 때는 확실히 일어나 있고. 그러니까 좋았잖아. 아니야? 좋지. 여자가 리드하면 좋잖아. 그런 거는 좋지. 그런 적극적인 건 그러니까요. 좋은데. 이제 또 술을 먹으면 사람이 좀 달아오르는 게 있잖아요. 달아오르는 게 있으니까 조금 더 클라이맥스에 조금 더 다다를 수 있다고 저는 좀 느꼈기 때문에. 잠깐만 평소에 근데 우리가 술을 안 먹었을 때도 그때도 약간 좀 클라이막스에 좀 다다르지 않나요? 그렇죠. 근데 이제 술 먹을 땐 그런 게 조금 더 2배가 된다고 해야 되나? 기억을 못하는 건 아니에요. 사실 이제 기억을 할 때도 있고 못할 때도 있고 누구든 술 먹으면 필름이 끊길 때도 있고 안 끊길 때도 있는 것처럼. 몇 번 중에 몇 번은 좀 기억 안 나는 편이신지. 술 먹었을 때요? 3번이었으면 2번은 기억이 안 나는 것 같아요. 아니지. 뭐가? 지금 내가 분석을 했잖아. 이거 당사자는 몰라요. 저는 근데 옆에서 이거를 관찰하고 분석을 했으니까 소주를 2병 이상 마셨을 때는 기억을 잃을 확률이 거의 한 80% 되는 거예요. 대박. 그 밑으로는 기억을 해요. 10번에 8번이라니까 되게 많아 보이네요. 저는 많다니까. 3번에 2번이라. 많으니까 여기 나온 거야. 저는 또 그런 게 있어요. 사실 남편이 몸매에 되게 집착을 하는 편이에요. 그런 게 있어요. 그러니까 지적을 해요. 너무 싫다. 오늘 좀 뱃살이 뭐 나왔다, 그러니까 그런 게 지적할까 부부 관계에 있어서 이제 자꾸 집중력이 깨져요. 이제 맨정신이다 보면은. 진짜 이렇게 나가면 저 진짜 큰일 나거든요. 지적 이거 자기 안에 뱃살 지적하고 이거는 이러면은 진짜 큰일 나. 이거 진짜 너무 큰일이고. 그게 어떻게 된 일이냐면 잠깐 해명을 좀 하면은 그래, 맞아. 마켓에서 물건들을 팔아야 되잖아요. 제 아내가 모델이 되는 거죠. 제가 사진을 찍고 몸매 관리가 좀 안 되면 소홀이 되면은 그런 게 사진에 이쁘게 안 나오니까 저는 이제 그런 것과 좀 이제 얘기를 하는 건데 받아들였을 때는 이제 그렇게 된 것 같아요. 공과사 우리는 그때는 어쨌든 그 사업 파트너잖아. 그 순간만큼은 그거 사업 파트너로서 얘기한 거지. 어쨌든 그런 얘기를 들으면은 이제 자존감이 떨어지는 건 사실이잖아요. 그러니까, 시간이 맞아. 지나도 남편한테 배우자한테 잘 보이고 싶은 마음은 다 똑같을 것 같아요. 맞아. 예뻐 보이고 싶고. 그래서 그런 부분에서 온전히 이제 자유로워질 수 있는 거는 이제 알코올과 함께 했을 때. 이제 그런 것들 때문에 저는 그런데 이게 점점 일주일에 뭐 3번, 4번씩 반복이 되다 보니까
제가 체력적으로 너무 힘이 들더라고요, 이제는. 맞아요. 그러니까 그렇죠. 초반에는 2차전이 있을 때도 있고 없을 때도 있었는데 점점 힘든 거예요. 그러니까 그치. 2차전은 그냥 1차전에서도 제가 이제 거의 뭐 패전병처럼 뭐 제대로 몸을 못 가누는 거죠. 왜냐면 데미지가 쌓여 있으니까 몸 안에 휴식을 제대로 못 해가지고. 근데 술을 마시는 거를 싫어해? 그러니까 나는 적당히 마시는 걸 좋아해요. 이렇게 나눠 먹고 한 반 병씩 먹는 거 있잖아요. 그러면은 솔직히 더 잘 되거든요. 부부 관계도. 로또로 치면은 한 2등 정도는 뽑을 수 있거든요. 그날 이제 관계에 있어서. 근데 지금은 요새는 거의 계속 꽝만 뽑으니까 저는 이제 그 제 자신도 싫은 거예요. 이게 몸 컨디션을 회복시키면은 당연히 이제 다시 원래대로 그런 게 좀 원활하게 이제 또 만족도도 높여드릴 수 있는데. 근데 그게 저는 쉽지가 않아요. 저 같은 경우 저희가 지금 용인에 거주를 하고 있는데 저는 원래 서울 사람이에요. 근데 이제 서울에 다 친구들도 있고 직장도 다 거기서 다녔고 같이 친구들이랑 술을 마셔도 저는 조금 더 일찍 들어가야 되고 조금 더 정신을 차려야 되고 아빠가 할 수 있는 데도 있지만 엄마가 해야 되는 일들도 분명히 있잖아요. 그래서 그런 것들 때문에 오는 조금 괴리감은 있죠. 그리고 이제 사는 동네가 남편이 이제 살던 주변이다 보니까 본인은 솔직히 계속 주변 친구들 자주 만나고 그래서 이제 스트레스를 풀 뭔가가 있어야 되는데 그래서 그냥 남편이랑 같이 집에서 마시는 게 사실 제일 편하고 편하지. 제일 재밌긴 안전하고. 한데 이제 그거를 이제 조금 제지를 하거나 이제 좀 그러면 전 서운한 거죠. 안 해줘서 문제고 그런 사람도 많잖아요. 맞아. 오히려 복에 겨운 소리가 아닌가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해요. 그래도 해주긴 하니까. 아니 난 그거 하는 거는 좋은데 이제 그 막 취해 있는 상태, 너무 만취 상태에서 하는 건 좀 원하지 않으니까 그런 거를 좀 지켜달라 이렇게 얘기를 하고 싶은 거예요, 제 아내분한테. 네. 제가 계속 수도 없이 얘기했을 거 아니에요, 이 집에서 제가 살면서. 고쳐라 해서 더 이상 술을 그만 먹고 하자 했더니 오늘까지만 진짜 딱 먹고 오늘 이후로는 절대. 그럼 이제 술은 이제 좀 줄이고 하겠다 약속해서 그걸 녹음을 하거든요, 저희가. 그러니까 줄이겠다고 그러니까 녹음을 하는 게 아니라 끊으라고 얘기를 해요. 너무 가혹하죠. 그건 저한테 이제 사형 선고나 마찬가지죠. 조금만 줄이면 저건 되지도 않는 거잖아. 또 저희가 이제 첫째가 이제 아기가 술을 많이 먹고 이제 생긴 베이비거든요. 그래서 저는 이제 또 그런 얘기들도 들었어요. 술을 먹고 하면 이제 딸 낳기도 쉽고 이제 괜찮은 조금 좋은 유전자가 나온다라고 저는 이제 그렇게 들어왔어요. 어디서 그런 얘기를 들으셨어요? 출처를 내야 출처를. 책에 쓰여 있는 건 아니지만 그냥 아름아름 이제 뭐 술자리에서 그런 얘기가 있어요. 농담, 옆 테이블이 농담 던진 거를 그걸 아니 이제 들어가지고. 아니야 그거 다 알아. 이제 술 먹고 이렇게 강정하지만 또 둘째를 계획을 하고 있는데 이제 딸을 원했기 때문에 그러니까 딸을 좋아하는 그러니까 그런 것들이 다 이유가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술하고 부부관계하고 둘 중에 하나만 해야 된다 그러면 어렵네요. 술이랑 부부관계 중에 둘 중에 하나요. 이걸 고민을 하고 있는 거 자체가 이게 진짜 큰 문제인 것 같은데? 다시 처음부터 해야 돼, 이걸 고민하고 있으면. 너무 지금 너무 놀랐어요, 제가. 이걸 고민하고 있는 거에 제가 선뜻 대답을 못하는 게. 이게 항상 저는 연결돼 있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근데 그거를 갑자기 분리해서 얘기하라니까 너무 당황스러워서 그래서 그런 거지. 지금 선택해야 돼요? 누가 이길 것 같으세요? 저요. 왜? 아니, 어떻게 그런 생각을 할 수가 있지? 시청자분들 앞에 제가 맹세를 하는데, 제가 만약에 지면은 저는 결과에 무조건 승복을 해서 제 아내의 그런 스트레스 받는 거, 그런 요인들을 해결할 수 있도록 저는 적극적으로 노력을 할 생각입니다. 술 먹고 관계하는 거에 대해서도 계속 노력을 해준다는 거지. 내가 술을 많이 먹어도. 그치. 왜냐면은 이걸 거절하지 않게. 나는 무조건 이길 거라 생각을 하기 때문에. 그럼 나도 이 만약에 판단이 나오는 거에 따라서 술을 완전히 끊지는 술 끊으라는 얘기 아니야, 그래. 이건. 그러니까 뭐 병수를 조금 줄이고 기억을 하는 선에서 그치, 그걸 얘기하는. 기억을 하는 선까지만. 부부 소개 부탁드려요. 안녕하십니까. 저는 보안업체에서 일하고 있는 34살 임승규라고 합니다. 30대시네. 네, 안녕하세요. 저는 쇼호스트로 일하고 있는 34살 김혜선입니다. 동갑이시네요. 네, 네, 그렇습니다. 결혼하고도 우리 사이에 사랑은 없다. 의리만, 의리. 네, 이렇게 외치고 있어요. 예쁘다.
혼전 음식. 오늘 의뢰해주신 분 누구신가요? 아, 접니다. 예. 네. 지금도 좀 약간 눈치가 보이는데 아내가 좀 폭력적이라고 할까? 제가 약간 일방적으로 약간 당한다 이런 느낌이 들어서 네, 의뢰를 하게 되었습니다. 뭐야? 폭력적이라는 건 이렇게 잘 이렇게 예. 친다는 얘기예요? 물리적으로 많이 좀 아프게 많이 하는 것 같아요. 예. 제가 처음으로 그 폭력적이다라는 걸 느꼈을 때가 직업상 약간 베트남에 잠깐 출장을 갔었던 적이 있었는데 보고 싶어서 그때 제가 한 3개월 차 때 그때 이제 베트남으로 불러서 같이 좀 생활을 했던 것 같아요. 그때 이제 막 무릎까지 꿇어서 이제 막 좀 많이 맞았어요. 그때 예. 주먹도 날라오고 예. 막 발길질도 하고. 저희가 결혼 전에 임신을 했었어요. 네, 그래서 임신도 하고 있고 결혼도 얼마 안 남았었고 베트남 출장을 가면 아무래도 수입이 조금 더 있으니까 그런 걸 잘 모아서 빨리 돌아와서 해야 되는데 진짜 음주 막 이런 거 막 게임 그리고 음주도 약간 좀 방탕하게 네, 그렇게 놀고 있는 게 딱 걸려가지고 그 참을 수 없는 게 단전에서부터 막 올라와서 후드려 패쳐 때렸어요. 베트남 그때 예. 가셔서 쓴 돈이 대략 어느 정도예요? 한 4,500 정도. 예, 그 정도 쓰는. 그거보다 더 썼지. 장난 아니야? 그 정도 안 될까? 한 가까이 한 7, 800은 썼어. 어쩌래. 예, 그 정도 썼던 것 같아요. 7, 800? 많이 잘못한 거에 비해서 폭력이 좀 너무 심하지 않았었나. 타격감이 어느 정도의 색인가요? 남자 친구들이랑도 어렸을 때 막 좀 싸우고 하잖아요. 그 정도 타격감. 예, 남자랑 싸우는데. 그런 거 쉽죠, 뭐 이런 거. 정원 아프다. 아프게 때린다. 이제 출산하고 나서부터가 좀 더 심해진 것 같아요. 너무 심해져. 예. 처제 돌잔치 앞두고 이제 주말 아침이었는데 아이가 좀 속이 안 좋았나 봐요. 그래서 예, 토를 하게 됐는데 토 좀 치워줘라고 얘기했는데 이제 제가 좀 안 치우고 그러다 보니까 키친타올이 날라왔을 거예요 아마. 그래서 저도 뭐 주변에 있던 거 뭐 던졌던 것 같아요. 예, 던지고 나서 서로 막 언성 높이면서 심하게 다퉜는데 서로 잡기 시작한 거죠, 막 이렇게. 몸싸움을 했어요? 예, 몸싸움을. 예. 멱살 잡고 머리 뽑고 예. 발표질하고 아기는 좀 없는 데서 예. 방에 그런 모습 가둬놓고. 보면, 예. 네. 서로 막 잡았어요. 서로 목을 잡았는데 제가 좀 팔이 짧더라고. 잘 안다는 느낌이었어요. 예. 제 목에 이렇게 손자국이 이렇게 나중에 보니까 이렇게 나 있더라고요. 이렇게 막 아, 팔이 기시구나. 너를 빨리 닦아야지 약간 냄새도 나니까 그래서 나는 아기를 막 치우고 씻기고 다 정리해서 나왔는데 이게 그대로인 거예요. 그럼 이렇게 누워서 만 보고 있고 근데 거기서 정말 살면서 제일 화가 났던 것 같아요. 아 그때는 정말 얘를 진짜 패야겠다 얘는. 네, 그런 생각이 바로 들어가지고 때렸는데 저도 맞았어요. 얘 말 들어보면 자기가 혼자 완전 피해자인 것 같은데 얘도 막 저 밀치고 막 정말 잡고 막 방어 기제였죠. 근데 그 정도는 너무 화가 나갖고 2차전이 시작됐어요. 근데 그때는 이제 머리채를 잡더라고요. 저도 할 수 있는 게 없더라고요. 진짜 그냥 머리채 잡히고 이렇게 휘둘렸죠. 그러고 나서 바닥을 보니까 제 머리채가 정말로 부분가발일 정도로 바닥에 이렇게 무슨 부분가발까지. 그 정도로 진짜 많이 뽑혀 있더라고요. 그러니까 힘 컨트롤이 안 되는 것 같아요. 예. 그때는 좀 이제 얘를 어떻게든 막 상의를 입히고 싶은 그 탈모를 만들어버리겠다 그 생각으로 막 진짜 뜯고 좀 그랬어요. 와이프는 이제 처제 돌잔치를 갔죠. 저는 화가 너무 나서 보기가 너무 싫더라고요. 그래서 참석을 안 하게 됐죠. 그러고 나서 이 여자랑 정말 그때는 같이 못 살겠다 해서 이삿짐 센터로 불렀어요. 그 자리에서요? 네, 바로 가서 짐 빼 혼자 이제 판단한 거죠. 계약금 10만 원을 넣어주세요. 그래서 이제 제가 그걸 입금까지 했어요. 근데 이제 돌잔치 끝나고 돌아왔는데 우리 딸도 들어오고
얼굴 보니까 이렇게 좀 안아줬던 것 같아요. 그냥 진짜 아무 일도 없었던 것처럼. 네. 저희가 싸우게 되면 진짜 제대로 싸우는 것 같아요. 많이 격양되고 항상 주먹질까지 가는 그런 경우가 있는 것 같아요. 네. 처음에는 승규야 이렇게 하지 마 이렇게 말로도 하다가 안 되겠다 싶으면 이제 그때 몇 번 참다가 얘는 안 되겠다 싶으니까 그때 폭력이 나가는 거예요. 이제 시도 때도 없이 막 때리고 막 시비 걸고 그런 거 아니거든요. 시도 때도 없이 좀 때리지. 뭘 때려. 또 이게 이제 부부다 보니까 가끔씩 또 사랑을 나누는 경우도 있잖아요. 네. 말씀드리기 그런데 갑자기 왜 이렇게 그때 보면 그 폭력 성향이 나와요. 하면 손자국이 몸에 제 엉덩이 쪽에도 막 이렇게 나 있고. 진짜? 깨무는 거 기본이고 피멍. 피멍이? 예, 엉덩이에 피멍이 손자국이 이렇게. 관계를 할 때 엉덩이나 등에 이렇게 찰싹 소리가 나는 약간 그런 게 좀 듣기 좋은 깨물어서 뭔가 내 흔적을 이렇게 남기고 싶은 그런 것도 좀 있고 엉덩이나 이렇게 때리면 거의 밀착되는 것 같고 네 약간 그건 폭력은 아닌 것 같아요. 이런 거 나가도 되나요? 네가 뭘 걱정해. 그런 것 때문에 좀 피하게 되더라고요. 네. 싫다는 거를 여기서 더 관계가 안 되니까 하지 마 이렇게 얘기하면은 그래? 그럼 안 되지 하고 좀 멈출 텐데 뭐 그러지도 않아요. 그냥 그치, 이러고 그치. 잘 맞춰주는 것 같은 반응이. 그래도 네, 마무리도 지어야 되니까 저도 참고 그런 거죠. 아니, 그렇다고 막 아니야. 제가 너 내가 이렇게 때릴 때 신음소리가 더 리얼로 진짜 신음이 나와. 그래? 네, 그래서 좀 더 계속 때리게 되는 것 같아요. 궁금한 게 남편한테만 그런 거예요? 아니면 그냥 친한 사람들, 뭐 이렇게 약간 형제들, 뭐 이렇게 약간. 저는 한 번도 뭐 폭력적이라니 왜 이렇게 뭐 사람 때리느니 그런 얘기 들어본 적이 없거든요. 얘만 유독 이렇게 그냥 그 톤이 먼저 올라가가지고 정신 차리고 보면 그냥 때리고 있더라고요. 제가 타격감도 좋고 맞아, 그러니까 때릴 때가 많아서. 예. 살과 덩치가 조금 커서 그런지 그 착 소리 나는 것도 그렇고 이렇게 때렸을 때 튕겨져 나오는 진짜 그것도 너무 재밌고. 남편분은 이제 아내가 때릴 때마다 이게 참으시는 거죠? 그때마다? 그쵸. 예. 여잔데 저도 진짜 속된 말로 뭐 맞짱을 할 수 없잖아요. 예. 그러게. 제가 삭히는 것 같아요. 예. 그 연애 때부터 약간 이런 성향이 나타났어요? 때리는? 모르고 있었죠. 예. 연애할 때 저희도 막 흥이 많아서 놀러 다니는 걸 좋아해서 클럽 같은 데도 막 둘이 같이 가고 그랬었는데 흔히 많구나. 뭐 옆 테이블 사람들이랑 이렇게 약간 시비가 붙어진 적이 있어요. 근데 옆에서 보다가 화가 나갖고 병을 집어들고 저리 가라. 저는 그 모습에 되게 진짜 제가 궁지에 몰린 상황인데 마치 구세주처럼 나타나서 나도 보호를 받고 있구나. 예. 와이프한테 이렇게 맞을 줄 몰랐어요. 예. 사실 전 제가 의뢰를 해야 된다고 생각했거든요. 잔소리가 너무 심해서 잔소리 심한 남편만 이렇게 내가 의뢰해야 되는데 왜 지가? 맞벌이를 하고 있는데 제가 좀 코로나 너무 심해서 자택근무를 할 때에는 그래도 제가 일을 하지만 집에 있으니까 퇴근하고 오면은 뭐 밥상이 차려져 있어가지고 막 밥을 먹고 싶다는 둥 청소기만 민다고 그게 청소냐 뭐 이렇게 걸레질까지 다 해야지 막 그런 잔소리부터 시작해서 너는 뭐 살림을 뭐 왜 그렇게 하냐 왜 장모님한테 안 배우고 뭐 했냐 막 이런 얘기를 하니까 그럼 이거 진짜 나랑 싸우자는 소리 아닌가? 그래서 그때는 주먹이 나가기도 하고 그냥 한 대 되게 가볍게 권유하는 것 같거든요. 저는 제가 이렇게 했으면 좋겠다 하는데 그걸 다 잔소리로 받아들이는 사람이 문제인 것 같아요. 제가 직업 특성상 밖에 좀 오래 나가 있거든요. 돌아와 보면 해야 돼 있는 게 안 돼 있고 TV 보면서 TV를 보더라도 빨래를 갤 수 있는데 안 하고. 네. 원래 그게 규칙이에요? 살림은 그렇게 해야 되나? 육퇴하고 저녁에 TV 좀 잠깐 나도 집중해서 보고 싶은데 가만히 있질 못하고 그 시간에 뭐 살림을 하나 더 해라 이렇게 하고 그냥 청소기 하루 잘 못 들렸을 뿐 세면대 한 번 잘 못 닦았을 뿐 요 정도인데 그게 진짜 무슨 큰일인 것 마냥 같이 사는 공간이니까 같이 깨끗하고 이러면 좋잖아요. 네. 문제 해결하는 데 있어서 딱 때리는 게 가장 효과가 좋으니까 그렇게 하시는 거죠? 지금은 좀 그랬던 것 같아요. 뭔가 때려야지 말로 해서는 잘 얘가 안 들으니까
애기도 커가면서 안 좋은 거 보게 될 것 같고 좀 안 했으면 좋겠죠. 예. 네, 정말 상해를 안 입혔으면 좋겠고 특히나 머리카락 이제 나이도 들면서 예, 숱도 적어지는데 머리채 잡거나 이러지 않았으면 좋겠어요. 예. 나는 내가 이기면 평생 때릴 거야. 나 평생 때릴 거야. 지금도 무섭네요. 난감한 애를 부른 판나드 하는 소리꾼 조엘라입니다. 반갑습니다. 되게 유명하신 분이잖아요. 아, 노래하기 있어? 해봐. 너도 해. 에로 부부 시대가 찾아왔어. 저는 뮤지컬하는 원성준이라고 합니다. 뮤지컬 배우시구나, 남편분이. 어떻게 만나셨는지. 국립국악원에서 생애 처음으로 뮤지컬에 도전을 했을 때가 있었는데요. 그때 이제 조엘라 씨가 딱 등장을 한 거죠. 검정 코트에 피어싱에 반지 한 10개 끼고 그래서 첫 이미지가 그거였어요. 저게 소리꾼이네. 아니, 무시하세요? 아니 소리꾼 하면 우리 다 머리 이렇게 쫑 매고 좀 단아할 것 같고 그랬는데 고정관념. 너무 자유분방한 느낌으로 딱 오니까 전혀 노관심이었어요. 사실 제 스타일이 아니어가지고. 비혼주의자였고 결혼은 미친 짓이라는 생각을 엄청 하고 살았어요. 그래서 만약에 결혼을 한다면 그냥 외국 사람 자유롭게 날 놔둘 막 그럴 사람이랑 결혼할 줄 알고 그냥 그런가 보다 했는데 자꾸 보니까 진짜 정이 들더라고요. 좋아 보이고 뭐 이뻐 보이고 그러더라고요. 야, 나는 너 괜찮아. 너는 나 어때? 이랬더니 대답을 안 하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그냥 말았죠. 오케이, 알았어. 생각해봐. 이러면서는 너 술을 없죠. 이 신여성이 제가 엘라한테 꽂힌 부분이기도 해요. 연애는 4년 하고요. 결혼은 따뜻하죠. 잘 어울려. 애로사항이 생긴 분이 계시다고. 전 아닌데. 나도 아니야? 접니다. 접니다. 제가 원래 진짜 모든 면에 있어서 아주 편안하고 프리하게 해주죠. 정말 쿨하게 다 받아주고. 근데 어느 순간부터 남사친은 좀 거슬리더라고요. 남사친? 어느 순간부터 집에 택배가 하나씩 오는 거예요. 마스크가 오고 엉덩이가 시원해지는 매트라든가. 근데 그게 그 남사친이 다 보냈다는 거예요. 근데 전 몰랐거든요. 그래서 아니 무슨 얘기를 했길래 이런 걸 보냈냐. 그러니까. 아니 그냥 궁금하죠? 아니요 그냥 친구랑 톡을 하다가 허리가 아프게 장기간 차를 탔다 이 정도만 말을 했는데 그 애가 챙겨준 거예요. 그거 그냥 뚝 보낸 거예요. 아, 요 부분이에요, 요 부분. 그걸 그냥 띡 보냈다는 거. 왜? 뭐 남편은 저잖아요. 허리가 아팠다고 하면 제가 무언가를 더 해줄 수 있는 건데 그걸 딴 남자가 해줬다는 좀 살짝 남사친을 넘는 것 같은 느낌이 있는 거죠. 아니 그리고 택배를 막 나를 좋아서 변태처럼 네가 뭐가 필요해 내가 보내줄게 이런 게 아니라 그렇지. 걔가 혼자 살아서 뭘 사다가 야 너무 많이 남았어 이거 너 쓸래? 오케이 콜 이러면 보내주는 거예요. 그때까지는 뭐 막 엄청 나쁘다까지는 아니었어요. 근데 이게 싸요? 점점 커지더라고요. 여러 가지 사건들로 인해서. 밤늦게 통화 한 11시 넘었나? 너무 신나게 통화를 하는 거야. 그 남자 그 시간에 난 옆에 있는데 에헤이. 그 시간에 이렇게 지금 막 둘이 하고 하는 것도 싫었는데 절 바꿔달라고 하더라고요. 바꿔달라고 해서 엘라 잘 챙겨줘라. 저 엘라 잘 챙겨줘라 이런 거 싫거든요. 그건 내가 할 일인 내가 알아서. 그게 맞지. 그걸 왜 본인이 그래, 그것까진 좀 오바다. 그건 제 할 일이잖아요. 제가 지금 잘하고 있고 꽉 막힌 남자. 남자들끼리 알게 모르게 그런 것들이 있잖아요. 있지. 기싸움이라든지 내가 있다. 지금 엘라 옆엔 나라는 사람이 있다. 이상한 느낌이더라고요. 근데 아마 누구야?
정말 너무 오래된 친구예요. 그 친구는 저랑 고등학교 동기예요. 저의 화려했던 소시적에 그런 연애 얘기든지 그래, 20년 모든 걸 다 넘었구나. 알고 있는 친구예요. 그리고 가장 큰 건 그 친구가 성교육을 저한테 시켜줬어요. 보면 임신이 되는 줄 알았던 거예요. 정말 무지하죠. 그래서 제가 막 이런 얘기를 이제 친하니까 얘기를 했더니 너 이러다 진짜 큰일 난다고 이러면서 성교육을 해준 친구랍니다. 그래서 아. 진짜 소중하죠. 저는 남사친이 걔 하나밖에 없어요. 유일해요. 독보적으로 걔 하나예요. 그것도 좀 그래. 많으면 차라리. 그래. 남사친 존재는 언제 하셨어요? 연애할 때? 그 남사친은 결혼하고 나서 알게 된 것 같아요. 같이 있을 때 연락을 한다거나 이런 적은 없었거든요. 그리고 이런 얘기도 듣지 못했고 제가 결혼식 때라도 보던가 한 번이라도 봤더라면 그래. 봤어. 직접 인사했어? 인사 안 나눴잖아. 기억 했어. 안 나지 저거는. 제대로 소개받지 못했어. 진짜야. 그래. 결혼식 때 본 거 다 정신 어떻게 없지. 기억해? 정신없지. 미리 만나서 서로에 대해서 좀 알았다면 제가 이렇게까지 안 왔을 수도 있을 것 같은데 너무 모르는 거죠, 그분에 대해서. 이해하게. 그때는 엄청 바빠서 외국을 엄청 많이 나가 있어야 되는 그런 시기여가지고 그런 시기가 다 안 맞았어요. 그래서 못 만났어요. 신랑이랑 저랑 정말 제일 잘 맞는 건 자유로워서 잘 맞다고 생각을 해서 이해해 줄 줄 알았어요. 그냥 모든 걸. 그래서 항상 이렇게 나는 다 이해해. 이렇게 하다가 정말. 이 부분에 막 이렇게 하니까 진짜 막 벽 보고 얘기하는 것 같은 거예요. 난 그런 게 아니고 얘는 그런 애가 아니야 이렇게 하는데 그래도 얘는 남자고 이렇게 되는 것 같은 거예요. 그렇지 않은데 그분은 널 마음에 두고 있는 게 아니냐, 아니면 조금의 관심이라도 있는 거 아니냐. 걔가? 뭔가가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건 아니지. 남사친분 혹시 결혼하셨나요? 아니요, 안 했어요. 결혼만 했더라도 아니야, 그건 오해야. 예전에 이제 성준이 만나기 전에 우리가 예를 들면 35살까지 아무도 없으면 설마. 그래 그냥 결혼하자. 남들 다 하는 거. 그럼 우리 둘이 결혼하자. 이러는 거예요. 솔직히 말했어요. 야, 너 나 좋아해? 아니. 걔도 야, 너 나 좋아해? 그래. 아니. 이렇게 다 저희는 깨끗하게 감정을 얘기했는데요. 그러니까 바람 아닌데 그냥 친구잖아. 여자친구와 똑같은 아무리 친구더라도 약간의 이상한 게 있으면 제가 눈치가 없는 것도 아니고 쳐냈겠죠. 근데 이 친구는 전혀 정말 소위 같이 어디 다 놀러 가가지고 같은 방에 자도 이 친구랑은 아무 일이 없을 정도의 그런 친구인 거예요. 근데 가장 정점을 찍은 게 있어. 이거 들어보자. 그래요. 그 친구한테 하트를 딱 보내는데 그건 느낌이 이상했어요. 이모티콘. 하트? 누군가가 저한테 톡을 할 때 하트나 뭐 이런 것들이 올 수 있잖아요. 근데 이거에 대해서 엘라가 싫어했거든요. 그쵸. 근데 저 이제 침대에서 같이 저녁에 TV 보고 있는데 뭐 이렇게 핸드폰을 하더라고요. 자연스럽게 눈이 가잖아요. 눈이 그냥 요만큼만 가도 보이는데 근데 본인이 성만 다른 친구라는 그 남사친한테는 너무 편안하게 남발을 하는 거죠. 사랑해. 이런 거 막 끊고 그래요. 네. 왜냐면 저희 집안은 사랑해를 진짜 많이 하거든요. 그냥 저는 안녕과 사랑해는 동등하다고 생각해요. 어떻게 다 보내는 건데도 불구하고 그 친구한테 보내는 하트는 좀 이상하고 그 친구한테 보내는 사랑해는 이상하게 와닿는 거죠. 그 친구분도 그러면 사랑해 이 말 하시나요? 네. 똑같이? 네. 해야지. 짜증나네. 그건 못 들었는데. 분명히 제 입으로 얘는 그런 사이가 아니고 이렇게 했는데도 불구하고 난 됐어. 이렇게 벽을 치니까 이게 답답해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자꾸 그 친구 얘기를 안 하게 되고 몰래 연락하고 몰래 전화하고 이렇게 되는 상황인 것 같은 거예요. 아니 일단 하지 말라고는 아니거든요. 선을 잘 지켜달라지. 그렇지. 그 선. 그래서 사랑한다고 잘 안 해. 남사친 친구한테도 한 10번 하트 보내고 싶은 거 줄여서 한 2번 보내고. 나 미치겠다. 걔가 제 친구 중에 남자애가 어떻게 하다가 속해서 그런 거지. 저희 고등학교 친구들은 문자할 때도 다 사랑해 이렇게 많이 하거든요.
남자라는 이유 하나만으로 이렇게 된다는 자체가 너무 그치. 어렵다. 근데 신랑도 여자친구가 되게 많고 심지어 술도 되게 자주 먹고 그런 부분에서 저도 약간 화날 때가 있거든요. 저는 제 여사친들을 엘라에게 다 소개시켜줬어요. 그러니까 누구랑 연락을 하는지 술자리에 가도 오늘 누구 있어. 그래요. 이렇게 다 얘기를 전 무조건 오픈. 그게 저를 편하게 하는 방법이라고도 생각을 하는 거고 엘라를 편하게 할 수 있는 방법이라고도 생각을 근데 하는 왜 거죠. 그러면 만약에 그런 여사친인데 내가 싫어해 그러면 안 만날 거야? 자제해야겠죠. 저도 자제하는 거예요. 그때 싫어해서. 그리고 저는 저 여사친들한테 사랑한다고 얘기 안 합니다. 그쵸. 그놈의 사랑 타령 진짜 그 생각 들 수 있겠다. 근데 저는 선을 진짜 딱 지킨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 사랑으로 오해를 할 뿐이지 그거를 이렇게 오해하니까 너무 섭섭하고 외국만 가도 남자 여자들 만나면 다 허그 하잖아요. 그죠? 근데 왜 한국에서 남자랑 허그하면 왜 질탄 이렇게 뭔가 오해를 받고 이상한 여자라고 보이고 왜 아닙니다. 그런 걸까요? 저도 그런 거 다 이해하고 좋다고 생각해요. 근데 결혼하고 나서는 자제하는 거죠. 저희 여자들은 악수하거든요. 그치. 그러니까 이게 만약에 그분이 결혼을 했으면 그런 시간에 연락을 할 리도 없을 거고 결혼 생활을 하고 있는 부부들한테 어떤 그런 에티켓 같은 것들을 알 수 있을 텐데 너무 어릴 적 베프만 있는 거죠. 그런 부분이 살짝 기분 나쁜 부분이 있거든요. 그럴 것 그 같아요. 선, 사랑해, 하트 이거는 안 했으면 좋겠습니다. 뭔가 유부녀가 되면 남자친구랑 이런 것도 못하는 건가라는 생각이 들면서 유부녀는 좀 그래야 되나 봐요. 이제 긴 치마 입고 긴 이런 거 입고 막 유교 사상처럼 이렇게 하고 이렇게 깔고. 남편분이 불편해하는 거 남사친도 알고 아니요. 있나요? 친구가 상처받을까 봐 아이고. 말을 못 하겠더라고요. 그 사이가 서먹서먹해지는 것 같은 거예요. 그냥 제가 눈치껏 잘하면 신랑과 친구와의 저와의 그 뭔가 수평선을 잘 맞춰갈 것 같은 느낌인 거예요. 그래서 그냥 저는 약간 평화주의자거든요. 그래서 그냥 다 잘 지냈으면 좋겠어요. 그런 균형 자체가 평화를 깨고 있는데. 남사친분과 연락 안 할 생각도 있으세요? 사실 안 할 수는 없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솔직히 말해서. 네, 정말 너무 오래된 친구예요. 오래된 친구 그래서 평생 봐야지. 얘를 버리는 건 뭔가 팔 하나를 없애는 것 같은 느낌이라서 그건 좀 힘든 것 같아요. 네. 부부 소개 부탁드려요. 안녕하세요. 저는 36살 그 스쿠버 강사 겸 이제 스쿠버 관련 업종 일을 하고 있는 전주현이라고 합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미용 대학에서 교수 겸 이제 미래에서 네일샵을 운영하고 있는 38살 박민지라고 합니다. 두 분 어떻게 만나셨어요? 저랑 이제 스키장에서 시즌방 생활을 같이 했던 오빠가 있어서 울릉도로 이제 스쿠버 다이빙을 같이 가가지고 거기는 이제 스쿠버 강사들만 가는 그 자기들끼리의 휴가였는데 제가 그냥 낀 거죠. 저는 이제 스쿠버 다이빙을 이제 막 시작해가지고 혼자 몸을 못 가누는 그런 레벨이었는데 이제 남편은 강사 일을 하다 보니까 물 안에서 눈만 돌려도 신랑이 있고 눈만 돌려도 신랑이 있고 이러다 보니까 뭔가 심적 안정감도 많이 느끼면서 되게 거기서부터 이제 많이 기대게 됐었던 것 같아요. 그러다 보니까 휴가를 다녀온 후에도 계속 연락을 하면서 만나게 됐어요. 저는 이 밝은 모습이 일단 너무 좋았고 되게 활발한 그런 취미생활 이런 게 저랑 잘 맞고 같이 살면 재밌겠다 싶어가지고 되게 빠르게 결혼도 진행됐던 것 같아요. 아이고. 와. 아이 귀여워. 이뻐. 오늘 의뢰해주신 분 누구신가요? 접니다. 오. 일단 그 밝은 모습 뒤에 이렇게 다른 모습이 많이 있긴 해요. 저희 아내는 한국판 그 페리스 힐튼이라고 이제 파티에 술 너무 좋아해서 이렇게 나오게 됐습니다. 진짜 외형적으로는 지금 너무 선하신데 미소가. 난데? 파티 광에 술을 엄청 좋아해요. 지난 크리스마스만 봐도
파티를 한 4번은 했던 것 같아요. 크리스마스 파티도 3-4번을 하면서 되게 컨셉을 늘 틀리게 해요. 첫 번째는 뭐 파자마 파티, 뭐 두 번째는 컨셉을 뭐 이렇게 풍선, 뭐 이런 식으로 딱 컨셉들을 다 주어지고 하기 때문에 저는 그 파티가 다 틀리다고 생각하거든요. 그쵸. 아이고. 남편 표정 안 좋아 지금. 약간 진짜 우리 부부 많이 보인다. 되게 화이트. 아, 드레스 코드 기본이죠, 항상. 그렇죠. 파티의 테마 중요해요. 생일은 보통 한 달을 잡아요. 네, 생일 보통 처음에는 생일 주간이라고 하더니 이게 점점 확장돼서 생일 달이 됐어요. 매일매일 행복해야 돼요. 원래 이렇게 파티를 좋아하셨어요, 사람들? 친구들하고 놀 때는 막 룸 같은 거 옛날엔 잡아서 막 놀면 막 저 혼자 어깨 없는 그치, 옷, 구멍은 등 기본 없는 뚫려야죠. 옷 막 되게 화려하게 입고 막 하다가 이제 결혼을 했으니 그럴 수는 없잖아요. 그러니까 그러다 보니 데코를 하기 시작하는 거죠. 뭐 집에 헬륨통 사가지고 막 풍선 띄우고 막 헬륨도 살 거면 좀 많이 샀었지. 요만한 걸 하나 사가지고 나머지 풍선은 이제 제가 다 불고 있는 거예요. 빨대로. 다음날 되면 여기 아구가 너무 아파가지고 너무 힘들더라고요. 파티가 고통스러웠어요. 표정 다 안 좋아. 표정이 진짜. 우리 집 크리스마스 풍경 같네요. 이 파티나 이런 것도 돈이 많이 들잖아요. 사실 풍선도 그렇고 풍선 비싸지 않아요? 이번에 진짜 막 풍선만 한 20-30분 넘게 쓴 것 같고 이제 뭐 생일 때는 거진 그래도 100-200은 쓰죠. 집에 사람들이 많이 올 것 같은데 많이 올 때는 뭐 거의 5일씩 올 때도 있는 것 같아요. 그리고 다 재워야 돼요. 우리 집에서. 집에서? 네. 그럼 주 5일 동안 진짜 그러고 먹고 재우고 먹고 재우고 저희 집에서 먹을 땐 손 하나 까딱 못하게. 본인도 안 해요. 그 손 하나 까딱을. 아무것도 하지 마. 남편이 할 거니까. 네, 거의 그거예요. 모집은 이쪽에서 하고 그 뒷일은 거의 제가 한다고 보면 돼요. 이제 파티나 이런 즐거운 분위기 이런 거는 참 좋은데 거기 안에서 그 과한 술을 먹고 과해지는 거 이런 것만 좀 자제가 됐으면 좋겠는 거죠. 무슨 일이 있었길래 이렇게 이러시는 건지. 어떤 경우가 있었냐면 회사에서 이제 회식을 하고 있었는데 회식 자리에도 어떻게 해서 같이 오게 됐어요. 느낌 오게 싸하다. 돼서 같이 먹는데 저희 이사님이 계신데 연세가 이제 저희 아버지 정도 되는데 술 이만큼 먹더니 오빠라고 그러더라고요. 그건 저의 실수입니다. 네, 그건 인정합니다. 회사 상사에게. 네, 그건 인정합니다. 그냥 너무 자연스럽게 그냥 오빠 이런 식으로 불러요. 진짜 동네 오빠 부르듯이. 네. 너네 회사 이사님이지 내 이사님 아니지 않냐 이렇게 얘기를 하더라고요. 남편이 정말 자기 회식이나 이런 걸 있을 때 되게 자주 불러요. 그러다 보니 이제 주변 사람들도 벌써 편해졌고요. 저도 막 우리 남편은 회사 밖에 생각 못한다 막 이렇게 아부도 떨고 막 이렇게 좋은 말 듣기 좋은 말 막 이렇게 하다 보니 제가 금방 또 편하게 생각을 했네요. 그분 반응은 어때요? 그나마 다행인 게 이제 그분도 이제 미국에 원래 살고 계셔가지고 그나마 좀 자유로운 분이셔가지고 그래도 뭐 귀엽게 봐주셔서 그래도 다행이에요. 술을 잘 드세요? 주량은 약한데 술은 너무 좋아하는 편이에요. 한 맥주 3-4캔 먹으면 만취가 될 때도 있고 아닐 때도 있고 그런 것 같아요. 한 2캔 정도까지는 그냥 텐션이 올라가는 정도. 3캔, 4캔 정도 되면은 이제 그때부터는 이제 동공이 풀려요. 이제 눈 퀭하게 이게 사람 퀭하게 쳐다보면서 이제 그때부터는 이제 거의 자아가 없는 상태예요. 술이 그때부터는 절 지배하고 이제 있죠. 술이 지배를 하면서 이제 공격성과 폭력성과 센 척이 같이 나오죠. 강원도에서 이제 술 한잔 하자 이러고 오셨는데 제가 체육과를 나와서 그 선배들이랑 친하긴 하지만 선후배 간의 무언의 그 어려운 그런 교류가 있는데 거기 이것도. 이제 저보다는 2살 위고 이제 와이프랑은 동갑인 선배가 있어요. 포스도 있고 뭔가 아우라도 있고 이제 그 후배들이 조금은 어려워하고 무서워하는 그런 선배여서 그런 거는 조심하는 편인데 술을 먹다 보니 이제 어려워서 저는 잘 못하는 행동을
너무 서스럼 없이 하고 이제 욕도 하고. 남편은 선배일지 몰라도 저는 친구를 먹었으니까 이 자식 저 자식 왜냐면 저도 들어요 그 대신. 이제 술을 먹으면서 이제 이성에 잡고 있던 끈을 놓으면서 그 큰 테이블을 뒤집어 엎더라고요. 여기에 대해서 또 이제 제가 할 얘기가 있다면 일단 원인적으로는 남편이 저를 서운한 게 많게 만든 것도 저는 잘못이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서운한 게 제가 볼 때는 술을 못 먹게 한 게 서운한 거예요. 네, 술을 못 먹게 한 게 가장 서운한 것 같고. 난 안 취했는데 왜 계속 나한테 취했다 그러지? 라는 게 일단 기분이 나빠요. 나는 지금 할 얘기가 너무 많고 이 분위기가 너무 좋은데 이 상황을 계속 막고 터치하고 이러는 게 너무 불쾌하고 얘는 또 왜 이래라는 생각이 너무 많이 들고. 아내분은 술을 못 마시게 하면 굉장히 스트레스나 이런 게 좀 세세요? 그렇게까지 됐을 때는 제가 다음날 거의 기억을 못하기 때문에 저는 좋았던 기억만 가지고 있어요. 저희 남편은 정말 매일매일이 저에게 피드백을 하는 삶이 이제 시작이 된 거죠. 오늘은 선배한테 무슨 말을 했으며 욕은 또 왜 하며 어깨 동무는 왜 하며 뭐. 근데 그게 즐겁게 끝나고 얼마 술 안 먹은 자리까지도 계속 피드백을 하니까요. 이게 사람이 좀 너무 이게 숨 막힌다 그래야 되나? 그럼 나를 어디를 데리고 다니지 말아야 되는데 계속 부르고 데리고 다니면서 술은 먹지 말라니까 이게 너무 답답한 거죠. 이 정도면 내 인간관계가 위험하다라는 생각 하시지 않으셨어요, 남편분? 결혼 전에 있었던 일인데 되게 가까운 선배인데 상을 없는 거를 이제 다른 선배를 통해서 이제 거쳐 들은 거죠. 제 결혼한다는데 좀 말려야 될 것 같다 이러고 이제 온 거죠. 이제 진지하게 생각한 거 맞냐? 아유 세상에. 후회 없냐? 딱 이 얘기를 했을 때는 뭐 그걸로 다 그 표현이 됐다고 보이거든요. 일단 그 술 먹고 이 널뛰는 감정을 몇 번 본 사람들은 저래도 되나 싶은 생각을 좀 많이 하는 것 같아요. 이러다가 내 친구들이 같이 못 보는 상황이 나오겠다 이런 생각을 되게 많이 했었어요. 싸우신 적이 되게 많으시겠어요? 아내 그 제자 커플이 와서 저희 집에서 이제 술을 먹고 있었는데 술을 먹다 보니 또 이제 텐션이 저기 천상계까지 이제 올라가게 된 거죠. 오 마이 갓. 그러니까 처음에는 욕을 되게 많이 하게 되고 계속 이 격양이 되다 보니 이제 더 이상 술을 먹지 마라 하면서 제가 와이프 그 술잔을 이제 화장실에 부어버렸어요. 이제 거기서 이제 완전히 이 핀이 탁 나간 거예요. 너 지금 내 술을 어디다 버려? 이러면서 시작된 싸움이었어요. 제자 커플을 이제 원래 저희 집에서 자고 가는 거였는데 너네 안 될 것 같다고 하더니 보내버리더라고요, 갑자기. 또 술상이 있었는데 그 술상을 갑자기 집더니 그러니까 안방 쪽에서 상을 그대로 이렇게 던지다시피 부었어요. 술에 막 술잔에 이 접시 그릇 다 깨지고 이제 아수라장이 된 거죠. 아이고. 저도 이제 술도 먹었겠다. 이제 참을 수 있는 한계치가 넘어간 거죠. 그치. 그래서 냉장고를 주먹으로 한 5대를 쳤는데 거기 막 참기름 막 이런 선반이 다 깨진 거예요. 어떡해. 저희 집 지금도 그 냉장고 쓰고 있는데 문을 열면 문 쪽에 선반이 하나도 없어요. 그걸 보고 와이프는 또 이제 어디서 힘자랑을 하냐고 술 먹고 상은 던져버리고 없으니까 이제 TV를 잡더니 TV 던지더라고요. 질 수 없잖아요. 힘자랑을 먼저 했잖아요. 여기서 지면 내가 밀린다. 그러다 보니 그냥 TV를 보내줬죠. 그쪽으로 남편에게. 어디서 힘자랑이야. 그리고 약간 공격성이라고 했는데 그건 어떻게? 제가 술을 먹으면 센 척을 좀 많이 해요. 그치. 뭔가 이 자리에서 주도권을 잡고 싶고 이 자리의 주인공이 되고 싶어서 그런 것 같아요. 이 자리에서 내가 관심을 받지 못하면 일단 재미가 없어요. 술 많이 드시면 건강은 괜찮으세요? 이번에 건강검진했는데 이제 막 건강에도 문제가 오는 것 같기는 해요. 고지혈증도 나오고 지금 간도 CT 찍어야 되고 헬리코박터균 뭐 때문에 항생제도 먹고 있고 그리고 당뇨 수치도 뭐 너무 높다 막 이러고 하니까 이번엔 좀 조금 충격이었던 것 같아요. 의사분이 술을 약간 원인이라고 얘기하셨어요? 네. 결혼하고 저는 20kg, 남편은 한 25kg 이렇게 찐 것 같아요. 그렇게까지 인생에서 쪄본 적이 없는데 막 73kg까지 쪘었거든요. 식이요법제제 이런 거 먹으면서 그냥 한 달을
거의 3일에 한 끼 먹었나 막 이런 식으로 해서 한 달에 그냥 10kg를 확 빼버렸거든요. 그러면 다이어트 약이랑 술은 끊으셨어요 그때? 밥은 안 먹어도 술은 또 계속 먹더라고요. 그 술이랑은 이게 연관이 없다고 생각을 하는 것 같아요, 자꾸. 술하고 밥은 같이 먹으면 또 살이 찌니까 계속 이제 밥을 끊게 되는 거죠. 근데 꼭 그거 먹을 때도 술을 먹고 하면은 더 빨리 취하고 더 감정 기복이 심해지고 그러니까. 더 예민해지고 이전에 거의 크게 싸웠을 때 보면은 거의 그 약과 술을 같이 먹은 날이 많아요. 다시 또 그때로 돌아갈 것 같으니까 계속 약을 끊을 수가 없고 근데 또 술을 끊을 수 없으니 밥을 끊고 아이고. 각순환인 거죠. 근데 건강이라든지 정신적으로 안 좋은데 왜 그럼에도 불구하고 술을 못 끊을까요? 나의 텐션을 열어두는 마법 같은 약? 와. 굳이 내가 이 힘든 세상 끝나고 마시는 치맥 한 잔을 왜 포기해야 되지? 라는 그 노력도 아직까지는 안 해봤던 것 같아요. 좀 그만 먹어. 취했잖아. 이렇게 그 타일러도 보고 화를 내보기도 하고 그러면 점점 이게 맞불이 돼서 더 심각해지더라고요. 아무래도 진짜 이게 손님들하고도 말을 되게 많이 하는 편이거든요. 근데 직업으로서 하는 얘기와 사람하고 하는 얘기는 또 틀리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그래. 여기서 받았던 스트레스가 아무래도 또 괜히 남편한테 좀 전가되는 부분도 있는 것 같아요. 심각하게 고민 같은 건 안 해보셨어요? 결혼했으면 끝까지 같이 가야죠. 착하다. 어떻게든 조금 덜 하게 할까 요거를 더 생각하는 거예요. 이렇게 사람들을 만나서 술을 먹고 막 이렇게 하는 건 좋은데 적당선만 먹어줬으면 좋겠고 PT도 다 끊어놨거든요. 그래서 그거 좀 꾸준히 잘 갔으면 좋겠어요. 저는 남편한테 바라는 게 있다면 좋게 끝난 술자리는 피드백 금지. 쫓아다니면서 잔소리는 안 했으면 좋겠어요. 부부 소개 부탁드려요. 네, 안녕하세요. 저는 야간 택배 화물 기사를 일을 하고 있는 29살 이선우라고 합니다. 남편 이선우라고 합니다. 잘생겼다. 훈남이다. 저는 프리랜서 헤어 메이크업 아티스트로 활동 중인 28살 김아영입니다. 어머. 클럽에서 만나. 아, 얼마나 행복할까. 아이고, 아이가 있으시구나. 아이고. 오늘 의뢰해주신 분 누구신가요? 제가 그랬습니다. 그러니까. 왜 그러지? 제 와이프가 저를 좀 부리려고 한다 그래요. 저를 좀 조정하려고 해요, 느낌이. 그러니까 제가 뭔가를 하고 싶다든지 아니면 뭔가 했을 때 그거에 대해서 항상 딴지를 걸고 그거에 대해서 항상 부정적으로 얘기를 하고 반대를 하니까 좀 많이 자존심이 상하고 좀 위축이 되고 그래서 좀 의뢰를 드렸어요. 어떤 거를 컨트롤하려고 하시나요, 아내분이? 머리끝부터 발끝까지 다 그냥 본인이 원하는 대로 만들려고 하는 것 같아요. 저는 한 번도 머리를 길러본 적이 없었던 사람인데 머리가 긴 사람을 좋아한다 그래서 머리도 기르고 있고 그러니까 지금 머리가 굉장히 짧아진 편이에요. 얼마 전까지만 해도 머리가 거의 이거 어깨선 이상 내려왔었으니까. 어머, 거의 뭐. 근데 다행히 너무 잘 어울리는데. 잘 그리셔가지고. 내가 정말 불편한데도 못 자르겠는 거예요. 불편하세요? 불편은 하죠. 일하면서 계속 몸을 쓰고 운전하고 해야 되는 일을 하는데 그치. 머리가 길면 당연히 그게 불편하고 덥고 그러니까 그쵸. 나 자른다 이렇게 얘기하면 그거에 대해서 너무 막 정색하고 싫어하니까 제가 원래 이상형 자체가 좀 마초 같은 스타일, 털 많고 좀 그런 스타일을 되게 좋아해요. 연예인으로 따지면은 조니뎁? 조니뎁, 휴잭맨 이런 스타일. 그래서 제가 머리를 기르게 시켰죠. 그 취향이 되게 독특해요. 독특한 거 저한테 자꾸 적용시키려고 하는데 이 얘기는 안 하려고 하긴 했는데 와이프 때문에 왁싱을 했어요. 그럼 어디까지 하신 거예요? 브라질리언? 네, 다. 올누드로 그냥. 정말 그것도 너무 싫어서 안 하겠다 했는데 부부가 같이 하면 금술이 좋아진대 뭐 이런 식으로 계속 회유를 해서 전 좀 치욕스럽게 좀 당하고 근데 와이프는 또 그걸 좋다 그러고 있고. 아까는 털 많은 남자 이상한다고 하시던데. 네, 수염이랑 가슴털. 그 털도 자기 취향이 다른 거예요. 내가 원하는 털이 따로 있는 거예요. 그치. 수염이랑 가슴털. 그러니까 머리나 옷 같은 경우에는 본인 마음대로 해도
제가 감수하면 되는 부분이니까 상관이 없는데 그 친구들을 만날 때조차 허용을 안 하니까 그래서 어쩌다가 한번 나가면은 30분 한 번씩 전화가 계속 오는 거야. 어디야? 뭐해? 얘가 친구들한테 가는 순간부터 전화를 하니까 아직 만나지도 않았는데 정말 몇 달 만에 1년에 몇 번 못 만나는 친구도 만나러 왔는데 이게 즐겁게 놀지도 못하고 계속 와이프 눈치를 보고 있는 거죠. 그러니까 제가 30분마다 전화하는 이유는 신랑이 아무런 얘기를 안 해요. 저한테 뭐 어디 도착했으면 도착했다, 뭐 어디를 이동을 했으면 이동을 했다, 친구를 만났으면 만났다, 이런 거 얘기를 해줘야 되잖아요. 근데 도착할 시간이 됐는데 연락이 안 와요. 그러면 또 그때부터 화가 나기 시작하는 거죠. 아니 내가 친구들이랑 밤새고 밤새도록 술을 먹고 뭐 여자랑 놀다 올게 뭐 이런 것도 아니고 뭐 친구네 집에서 계속 있는데 30분마다 나 아직도 친구네 집에 있어 이렇게 계속 연락할 수가 없잖아요. 그러니까 별 얘기를 안 하는 건데 뭐 연락이 없다고 하니까. 호주 가기 전에 연애할 때 친구들끼리 여행을 간 적이 있어요. 그때도 이제 가는 내내 계속 전화가 왔었던 거죠. 가서도 저녁에 술 먹는 자리에서 제가 그래도 여자친구를 소개시켜주고 싶은 마음에 영상통화에 걸고 친구들에게 보여줬는데 와이프가 표정이 너무 안 좋은 상태에서 반말을 하더라고요. 그때 제가 먼저 그냥 다짜고짜 반말을 한 게 아니라 오빠들이 먼저 반말을 했어요, 저한테. 그냥 동생이라는 이유 하나로 막 반말로 막 장난 짓궂게 막 치고 너는 여자한테 잡혀 사냐 뭐 이런 거를 영상통화에 대놓고 하니까 저는 거기서 열이 받아가지고 아니 오빠들도 그렇게 반말하면 나도 뭐 그냥 반말한다 이러고 반말을 한 거죠. 예, 저는 그 상황에 너무 열이 받더라고요. 왜냐면은 얘네들을 오해하는 것도 화가 났는데 제가 할 말이 없더라고요. 영상통화는 이미 이렇게 일이 돼버리니까. 그치. 거의 뭐 초상집 분위기였죠. 왜냐면 기분 좋으라고 전화를 했었는데. 그러니까 이런 게 몇 번 반복이 되니까 저는 그냥 친구들하고 만나는 거 자체도 싫어하게 되고 이제 오빠가 저 데리고 나가는 거조차 이제는 별로 안 좋아하죠. 아내분이 생각했을 때 왜 자꾸 남편을 핸들링 하려고 하시는 거예요? 저는 신랑이 원인 제공을 했다라고 생각을 해요. 근데 신랑이 그것도 집착해달라고 해서 했었던 거고. 남편분이 자기한테 집착해달라고 얘기를 하셨다고요? 네. 그건 또 뭐예요? 저는 진짜 프리한 스타일이어서 연락도 그냥 제가 하고 싶을 때 하고 그냥 일 끝나면 하고 그랬었는데 신랑이 어느 날 어떻게 연인인데 이렇게 나를 집착을 안 할 수가 있어? 나한테 좀 집착 좀 해주면 안 돼? 그래서 그때부터 집착하니까 또 자기한테 왜 집착하냐고. 네, 핀책각으로 했는데 제가 말했던 집착은 그런 집착이 아니었어요. 사랑해 하면은 어머 이러고 없어요 얘기가. 난 그땐 사랑하진 않았으니까. 이렇게 얘기를 하니까. 그때 당시에 집착해달라고 얘기했던 게 좀 호응을 좀 해달라 이거였던 건데 내가 하는 얘기에 있어서 호응을 해줘. 근데 어느 순간에 잘못된 방향으로 집착을 시작하고 나서는 너가 집착해달라고 했잖아. 이렇게 돼버린 거예요. 그쵸. 와이프가 저에 대해서 간섭하는 게 제가 하는 일들까지 자기가 원하는 자기가 사회생활이라고 생각하는 식으로 끌고 가려고 하는 거 보면은 거기서 좀 많이 문제가 생기더라고요. 저는 좀 그게 좀 화가 나더라고요. 호주 갔을 때도 제가 이제 정육점에서 일을 했어요. 거기 있는 매니저랑 이제 회식하고 뭐 하려고 그러면은 전화할 때마다 나 그 사람 별로 마음에 안 드니까 회식 자리에 있지 않았으면 좋겠다. 굳이 회식 자리에 안 갔으면 좋겠다. 이런 식으로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 매니저가 싫었던 이유는 그 매니저가 저랑 헤어지라고 얘기를 했었대요, 오빠한테. 왜냐면 연락을 너무 자주 하니까. 그렇게 맨날 생각을 안 하니까. 싸우고 스트레스 받고 할 거면 헤어지라고. 여기 여자들 많다. 막 이런 식으로 얘기를 했다는 거예요. 어차피 오빠는 내가 사장님 백으로 넣어준 건데 굳이 매니저랑 친하게 지낼 필요도 없고. 저는 여기서부터가 말이 안 된다는 생각. 여기 사장이 내 지인인데 네가 왜 매니저랑 친해질 필요가 있어? 이거거든요. 근데 저는 내가 당장 맞닥뜨리고 있는 그 상관이 중요했거든요. 그 앞에 있는 상관이. 내가 그럼 그 사람한테 잘 보이지 않고 그 사람이랑 어울리지 않으면 나는 거기서 일을 할 수가 없고 재밌게 있을 수가 없잖아요. 약간 사회생활 하는 것도 많이 걱정이 되는 게, 그러니까 신랑이 영업직에 일을 할 때 그때 이제 아기가 되게 깐난쟁이 때였어요. 갑자기 카톡을 영아, 내가 사장님 따라서 노래방을 왔는데 불길하다. 여기 아가씨가 나오네?
막 이렇게 얘기를 해주는 거예요, 저한테. 너무 열이 받아가지고 이게 무슨 소리야, 당장 나와 해가지고 막 전화를 막 발발이 했죠. 그랬더니 아니 어떻게 집에 가, 여기 사장님이 있는데. 아니 이게 무슨 말도 안 되는 상황이야 막 이러고. 근데 그때 상황이 정말 그랬어요. 제가 26살 때 영업을 했으니까 사람들이 저를 볼 때 되게 좀 깔보는 경우가 많았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어떻게든 잘 보여서 뭔가 하나라도 얻을 게 있으면 그렇게 노력을 했었던 건데, 노래 부르는 걸 워낙에 취미이기도 하고 워낙에 좋아해서 노래방 가는 거 좋다고 따라갔죠. 이제 노래 부를 준비 막 하고 있는데 이제 몇 분 뒤에 들어오시더라고요. 그분들이 옆으로 오시려고 괜찮다고 이러고 있다가 저는 너무 당황스럽기도 하고, 근데 내가 이런 자리에 있다는 걸 별로 숨기고 싶지는 않더라고요. 그래서 중간에 나와서 전화를 했어요. 근데 나는 솔직히 이런 건지 몰랐고 순수하다. 뭐 터치도 없고 아무것도 없으니까 순수해. 믿어줬으면 좋겠다. 근데 그래서 저는 이 사람 진짜 순수하구나 그때 또 생각을 했죠. 그래서 저는 신랑의 신랑이 말하는 사회생활을 인정을 할 수가 없는 거죠. 제 입장에서는. 저는 그런 관계를 잘 소화하는 게 사회생활이라고 생각을 했었는데 와이프 눈에는 그게 되게 미련하게 보이나 봐요. 그럴 수 있죠. 그래서 엄청 싸웠었죠. 왜 내가 사회생활 하는 거 가지고 뭐라 하냐. 그거 사회생활 아니다. 그리고 또 학점은행제가 됐든 뭐가 됐든 간에 대학 졸업장이 있으면 되겠다. 그래서 지금은 당장은 따르고 있는데, 전 대학이 필요가 없다고 생각을 해서 안 갔었던 사람이었기 때문에 지금도 솔직히 대학을 왜 가야 되는지에 대해서 물어보면 명확하게 저는 답을 못 내려요. 근데 또 이게 안 하면은 너무 아무것도 안 하고 안주해버리고 자꾸 건강을 이렇게 막 깎아가면서 야간에 일을 하고 힘들게 그렇게 일을 하고 있으니까, 저는 오빠가 만약에 뭐 대학교 가고 뭘 하면은 조금 자기 생활을 보장받으면서 일을 하는 그런 시스템을 신랑에게 추천을 해줬죠. 일 자체가 너무 빡빡하다 보니까 다른 걸 할 시간이 없는데 뭔가를 계속 하는 게 어떠냐 그러면 머리로는 이해를 하는데 그걸 따를 때 제 몸이 안 따라줘요. 과제 같은 게 나오잖아요. 저한테 하는 방법을 다 물어봐요. 저는 그 대학교를 다닌 적도 없는데 그 대학의 시험 보는 방식을 다 알고 있어야 돼요. 숙지를 제가 하고 있어야 돼요. 이 사람이 이제는 그냥 혼자서 할 수 있는 게 없구나 라고 생각이 많이 들죠. 그치. 근데 그도 그럴 게 제가 평균 하루에 한 16시간 정도 일을 해요. 그리고 한 4시간 정도 자요. 힘들겠다. 그냥 참고 하면 되잖아. 약간 이런 식으로 받아들이는 것 같아서 저는 저 나름대로 되게 답답한 거죠. 같이 산 지 얼마 안 됐을 때 너무 모든 게 다 막혀버리니까 끝까지 끌고 가봤어요, 이거를. 근데 본인이 죽어도 마음에 안 들면 정말 끝낼 생각을 하더라고요. 아이고야. 웬만한 일에 대해서는 저도 제 주장을 안 하기 시작한 거예요, 그때부터는. 남편분 좀 깝깝하세요? 그쵸. 요새 좀 많이 갑갑하죠. 운전을 생각 없이 하거나 밖에 오래 나가 있으니까 매일마다 별의별 생각을 다 해보거든요. 혼자 울어보기도 하고. 어머, 어떡하면 좋아. 우울증 걸린 사람처럼 약간 그렇게 되더라고요. 하나같이 다 댓글이 들어오니까 저는 그게 너무 힘든 거예요.